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지켜본다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채권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죠. 보통의 경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이야기와 같으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채권을 팔아서 채권 금리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버리죠. 하지만 지금의 현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여기에도 관심 꼭 부탁드리겠으며,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 즉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2000년 초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 미국은 경제가 빠르게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있어서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즉 돈을 풀어버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때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법한 인물이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001년 당시부터 기준금리 6%를 2년 동안 1%까지 빠르게 낮추는 시도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익숙하기 때문에 1% 금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1%의 기준금리는 이례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흔해지기 시작을 한다면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게 되어버리고, 돈이 귀해지게 되어버린다면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구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어버립니다. 2001년 당시 1%까지 금리를 낮추었다는 것은 돈의 공급을 늘려서 돈의 가치를 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며, 달러를 뿌리면서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달러는 흔해지며 흔해진 달러는 약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통화가 강하고 금리가 높고 성장을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해지게 되어버린다면 달러는 신흥국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미국에서 뿌렸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어버린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금리에 돈을 많이 풀어버리게 되어버린다면 주식시장도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흔해지기 때문에 내가 산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쉽게 생겨나게 되어버리고, 이에 주식은 상승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시가 상승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즉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와서 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달러 유동성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버린다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돈이 마르기 시작을 하니 주식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버린다면 이머징 국가에 뿌려진 돈들도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버립니다. 또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이 되어버린다면 해당국 통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버립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어버린다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어 달러의 가치가 오르며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달러는 경제가 호황일 때도 강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침체로 들어지겨도 강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달러 스마일 이론이며 지금 오늘 할 주제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길래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의 시나리오는 아직 호황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강세가 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와 미국만 잘 살아버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도 간간하게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인간이라고 하면 위험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등의 정석적인 해석과 포지션의 청산 등의 해석 등 여러 시선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선 중에서 일본계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 10년물로 60배 레버리지를 돌리고 있다가 청산을 당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확인해 주듯 한국은행에서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 헤지펀드 등 단기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어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왔죠. 이처럼 지금 채권 시장에 있어서 채권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이전에는 연출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루에 장기채가 1%에서 많게는 3%, 4%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증거금 비율을 올리기 시작을 하였고, 이에 국채금리는 오르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증거금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가 줄어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국채 매도가 나오게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국채를 매수하던 자금이 유럽과 일본으로 몰리게 되어버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내려가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해결을 했었을 텐데, 지금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게 되다 보니 연준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형 은행의 SLR을 완화해서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미국 국채 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런 편법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을 이어나가자면,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가 호황하고 있거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달러 스마일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헤지 펀드들이 원래는 변동성이 낮은 장기 채권을 가지고 50배, 60배 이러한 식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게 되어버려 청산을 당하거나 증거금 비율을 올리면서 채권을 매도하는 상황이 일어나 달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낮아지는 상황이 찾아오는 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통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어버린다면, 이전에 연준이었다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주고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 금리를 낮추는 게 정석이었지만,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보았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어버린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어버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딱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증시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채권을 방어한다고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채권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